안녕하십니까. 메조미디어의 전시영입니다. 점심 드시자마자 이제 한 세션 가열차게 달리셨는데 이게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시작하는 거였군요. 좀 힘내시고 저는 살짝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일찍 끝날 겁니다. 저 그럼 이제 디지털 마케팅 회사 메조미디어가 2달 만에 비교적 짧은 기간이죠. 2달 만에 데이터브릭스로 전환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가 온프레마이즈 하둡을 쓰고 있었는데요. 그 하둡을 쓰다가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또 데이터브릭스로 전환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 대안 중에서 왜 데이터브릭스였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런 후에 이제 2달 만에 전환했던 과정에 대해서 간결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결하게 하는 이유는 너무 구구절절한 얘기는 살짝살짝 그 문맥을 봐주십사 하는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 후에 오히려 저희가 오픈한 후에 한 3개월 이상 쓰고 있는데 그 3개월간의 변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데이터브릭스를 어떻게 쓰겠다는 포부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회사 소개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마케팅 방면 그리고 이제 광고 쪽에서 이제 광고주가 되셨던 분들은 메조미디어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업계에 없으셨던 분들은 접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저게 무슨 회사인가 싶으실 겁니다. 메조미디어는 국내 최초의 그 미디어랩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하면서 수없이 광고를 많이 만나시죠. 구글, 메타, 페이스북,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네이버, 카카오 광고들을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은 매일 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페이지를 조회를 할 때마다 그리고 또는 감사하게도 클릭하거나 광고를 전부 봐주실 때마다 데이터들은 쌓이고 있습니다. 정말 뻑하면 수억 건의, 수십억 건의 데이터가 쌓여서 저희는 이제 그동안 고생을 하고 있었죠. 고생을 할 만큼 큰 시스템들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4대 매체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구글, 메타, 카카오, 네이버에 대한 이제 광고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모바일 광고 플랫폼을 쓰고 있고 그 광고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광고에 반응하신 여러 가지 데이터가 쌓이는 DMP까지 토탈 솔루션으로서 저희 회사는 이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 4가지 숫자로 저희 회사를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최초의 디지털 미디어랩 회사고요. 상도 많이 탔어요. 그리고 이제 398명의 인원이 광고주 여러분들의 번창과 건승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맙게도 3년 이상 장기 고객 광고주만 무려 472분이나 계십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디지털 전환 얘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브릭스로 저희는 전환을 했죠. 그래서 하둡, 코끼리, 노란 코끼리 안녕 하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배경 중에는 저희가 쓰던 하둡 플랫폼은 이제 호트넉스 데이터 플랫폼이었는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클라우데라로 인수가 되면서 또 몇 년이 있다가는 몇 가지 이제 라이선스 정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골치가 아팠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안바리상에서의 어떤 기능 또한 제약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클라우데라를 뭔가 연장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으로 갈아탈 것인가 고민을 했고 저희의 이제 조직 구성이나 여타의 가용한 자원을 생각했을 땐 온프레마이즈를 떠나서 클라우드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하둡의 에코시스템, 하둡의 친구들은 막강합니다.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조사해 보면 그 기능에 해당하는 에코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네이버, 카카오처럼 정말 많은 기술 인력을 데리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됩니다. 인사가 많사니까 이거 다 잘 구성할 수 있겠죠. 근데 극히 좀 제한적인 인원이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는 인원들이 하다 보니까 좀 이 시스템의 하둡 시스템의 복잡성이 좀 두드러지게 불편하게 느껴졌고요. 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자코리아에서도 인증이나 권한 관리를 많이 말씀을 주셨죠. 뭐 휴, 제플린 이런 것들에 대한 인증 그리고 권한 관리, 하둡 테이블 개별적인 부분들에 대한 권한 관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부서에서 고급 분석을 하고 싶다고 해서 뭐 휴를 열어준다든가 뭐 제플린을 열어준다든가 해야 될 일이 생긴다고 하면 전부 데이터를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각 그 A들 중에는 광고주의 데이터를 올리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광고주 쪽에서도 자신들의 데이터를 제공해서 좀 더 타겟팅이나 여타의 그 광고 성능을 높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니즈가 있는데 하둡에 올려버리면 다른 부서에서도 다 볼 수 있게 돼요. 여타의 뭐 이런저런 보안적인 면을 감안했을 때 현재의 하둡은 너무 불편했습니다. 물론 뭐 아파치 레인저가 됐든 뭐가 됐든 도입을 하면 되고 불가능은 없어요. 하지만 불가능이 없다 뿐인 거지 사람은 갈립니다. 그걸 강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온프레마이즈의 좋은 점은 일단 도입이 되면 눈에 띄는 비용은 없어 보이죠. 일단 계속 굴리고 있으면 전기요금과 상면요금 고정적인 비용이 나가긴 합니다. 하지만 이 하드웨어의 그 사용도가 늘어나면서 피크타임에 대한 이슈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작업은 1시간 이내에 꼭 끝나야 되는데 몰리게 되면 그 작업들이 경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큐를 잘게 나누면 가뜩이나 한정적인 자원을 또 나누게 되죠. 그런 불편함을 극복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더불어서 모바일 광고나 여타의 광고처럼 데이터를 어펜드만 하면 되는 사안이 있는가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브릭스 자료에서 보셨다시피 뭐 브론즈, 실버, 골드까지 가다 보면 데이터 마트 테이블은 업데이트가 돼야 하는 니즈가 필히 생깁니다. 근데 기존의 하둡에서는 힘들었어요. 이거를 뭐 H베이스에 피닉스를 쓴다? 그렇다고 해서 쿠드를 새로 도입한다? 너무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하면 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갈려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숨겨진 비용들도 더 많았고요. 그래서 계속 조직 규모 여타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전제로 깔아서 꼭 지켜야 될 부분 그리고 앞 미래를 위한 기능들을 두루두루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크 테스트도 했고요. 여타의 뭐 인터뷰를 거쳐서 저희는 데이터브릭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가장 최우선적인 조건은 한정된 자원, 인적 자원, 뭐 이렇게 물리적인 자원 전부 포함입니다.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어요? 원맨 밴드입니다. 예, 피리도 불고 북도 치고 여러 가지를 다 하죠. 뭐 아까도 네이버, 카카오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긴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메조미디어는 사업부서에 비해서는 기술 인력의 인원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인원들이 워라밸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퍼포먼스를 최대한 낼 수 있는 그 인프라 솔루션을 찾게 되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요즘 뉴스 보시면 좋은 얘기가 나옵니까? 매번 뉴스를 볼 때마다 국내외적으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한숨만 나옵니다. 이것들이 회사의 경영진의 어떤 의사결정에 당연히 영향을 미쳤죠. 이걸 감안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저도 이제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프로젝트 내내 돈 거리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절감을 할 것이냐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조직 규모, 인력 규모 앞선 장표에 있어서 계속 이게 따라 붙습니다. 이게 제 전제였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정된 인원 인적 자원으로 있어서 단순한 구조가 필요로 했습니다. 근데 데이터브릭스는 데이터 ETL, 노트북 기반에서 이걸 잡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었고요. 거기에 따른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마트, 그리고 SQL 하고 싶다면 SQL 에디터에서 대시보드로 넘어가는, 그리고 분석가들을 위한 노트북, 더군다나 고맙게도 데이터 카탈로그까지 있었고요. 여기에 저희는 아직 활발히 쓰진 않습니다만 MLOS를 향한 기능들이 있었죠. 이것들이 단일 인증, 그리고 이제 통합적인 권한 관리 화면 안에서 통제가 가능했습니다. 여타의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좋은 솔루션들이 많았습니다만 단순한 구조라는 점이 저희한테는 크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오라클 엑사데이터를 썼다든가 훌륭한 EDW 솔루션을 쓰면서 컨트롤 M으로 M 같은 걸로 이제 잡 스케줄링을 하고 데이터 스테이지나 인포메티카 같은 또 엄청나게 좋은 데이터 ETL 솔루션을 썼던 곳에서는 여타의 선택지가 많았겠습니다만 정말 그 소수정예의 인원이 워라밸을 지키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선택지가 많지는 않았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데이터 카탈로그 말씀을 여차에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게 언뜻 보시는 분들은 하이브 화면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휴에서 보는 화면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계정 권한 관리와 연동이 된다는 점이 엄청나게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클릭해서 들어가는 탐색, 그리고 검색 기능 자체가 한국어까지 잘 지원하는 부분이 또 크게 메리트로 다가왔고요. 그리고 이제 코멘트 기능이 저희한테는 유용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어떤 필드가 있으면 그 필드가 어느 시점 이후로는 성격이 달라지는 일도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데이터 원천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살짝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됐어요. 그래서 모바일 광고 플랫폼이 데이터 원천인 테이블들은 실제 그 모바일 광고 플랫폼의 실무 담당자가 코멘트에 쓸 수도 있습니다.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 코멘트가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는 이 데이터는 무슨 성격이었는데 언제부터는 저런 성격이다. 그럼 이제 이것들이 어디 엑셀에서 파일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것보다는 훨씬 활용도가 좋겠죠. 그리고 심지어 인적 구성원들이 바뀐다고 해도 그 외의 인원들이, 분석가들이 데이터 카탈로그 화면을 보면 이런 이력을 가진 데이터들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잘 써줄까 싶었는데 다행히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아주 코멘트를 빽빽하게 잘 써주고 계셔서 아주 지금 보람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니즈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꼭 필요할 때가 생겼습니다. 물론 불가능은 없어요. 저도 이제 이전 조직에 있을 때 이런 업데이트 니즈가 있다고 하면 파티션 파일을 날리면 되죠. 날리고 새로 그 파티션, 연월 파티션이든 연월일 파티션이든 새로 올리면 됩니다. 불가능은 없죠. 근데 이거를 한다는 건 개발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텀에 한다든지 ITSM에 써서 뭘 어떻게 해달라든지의 일이 점점 커지는 거죠. 이 수시로 밀어닥치는 비즈니스 니즈에 대응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건 안 하겠다는 거나 사실 마찬가지예요. 근데 RDB에서는 당연한 걸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에서는 흔치 않았던 이런 업데이트 니즈 같은 것들, 딜리트 니즈 같은 것들을 분석가 차원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석가가 어떤 메인이 되는 데이터 원천 테이블을 건드리진 않죠. 이제 자기가 만든 골드 테이블이나 이런 여타의 매니지드 테이블 쪽의 데이터는 얼마든지 이 기능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고 훌륭하게 써먹을 수가 있다는 점이 크게 또 메리트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많이 쓰지는 못하지만 에메롭스를 꼭 하고 싶었기 때문에 에메롭스 기능까지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 처리. 정말 하드볼 써야 했을 정도로 뭐만 했다고 하면 뭐 몇 테라씩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스파크를 익혀서 해도 좋죠. 파이스파크를 해서 써도 좋고, 실제로 저희 팀원들 중에는 이미 이게 나오자마자 이제 파이스파크를 스스로 익혀서 잘 써먹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 시퀄이 가장 편하죠. 시퀄로 이걸 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좀 큰 장점이었고요. 더군다나 이제 스파크라는 점이 또 편했습니다. 뭐 카프카가 됐든 뭐 몽고디비나 MySQL이 됐든 시스템 관리자 측면에서 뭔가를 열어주지 않더라도 스파크 단에서 이제 분석가가 물론 이제 그 데이터 원천에서 어떤 키나 뭐 여타의 권한을 얻어야 되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받는다고 하면 분석가 차원에서 먼저 작게 시작을 해볼 수 있어요. 여타의 그 스파크의 장점 같은 부분도 데이터브릭스 내에서는 쉽게 녹아들어 가 있었기 때문에 작게 시작하기가 부담이 없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액세서리 같은 부분입니다만 실무자용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태블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 광고주나 아니면 저희 광고 인사이트 용도의 대시보드를 태블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태블로는 이제 계정 단위로 라이선스가 있기 때문에 뭔가 한계적인 측면이 있는데, 데이터브릭스의 대시보드는 저희가 이제 CJ 월드 뭐 일종의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거랑 연동을 하게 되면서 전 사원이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화면은 실제 저희 실무자들이 쓰고 있는 화면인데, 광고주용 어떤 파일을 올리면 데이터브릭스 내에서 태블로 프랩을 통해 이제 가공이 돼서 광고주의 GCP까지 이제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 파이프라인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잘 갔나? 몇 건이나 갔나?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용도로 만든 대시보드입니다. 단순하죠? 근데 이제 이거를 누군가한테 요청을 해서 만든다? 뭐 한다? 불편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작게 시작할 수 있다는 부분이 큰 장점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장점을 가지고 과제를 기한을 했어요. 상당히 준비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연초에는 제가 이제 메조미디어 합류하기 전에는 이제 없었던 계획이었기 때문에 벤치마크 테스트라든가 여타의 일들이 상당히 좀 괴로운 일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게 지나고 나서 11월 4주차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선별할 건 선별을 하고 이제 사용자 관리자 교육을 통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뭐 뭔 교육을 이렇게 길게 했느냐 싶기도 하실 텐데 교육이라고 좀 뭉뚱그려서 표현을 했어요. 저희가 2달 동안 프로젝트를 하면서 막판에는 향후에 어떤 데이터 원천이 있을 수 있으니 거기에 따른 이제 시나리오라고 치고 ETL 노트북을 파트너사에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걸 잘 써먹고 있죠. 지금 부스로도 데이터 다이나믹스가 있는데 데이터 다이나믹스랑 같이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미래지향적인 부분도 이 기간 동안에 구축을 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시작할 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왜 AWS 기본적인 걸 안 쓰느냐 뭐 이런 것들, 이런 좀 지난한 논의 과정이 있어야 했는데 현재 우리 조직의 스킬, 역량, 캐퍼시티를 고려하면 이것이다라는 부분 설득이 어려웠고, 그러고 나서 이제 2달여 간에는 저희들이 클라우드라는 환경이 이 메조미디어에서는 거의 처음이었어요. 물론 앞선 과제, 다른 부서의 과제가 있긴 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이었다 보니 클라우드에 익숙해지는 것들, 그리고 하둡에서는 이제 됐던 여러 가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옮겨오면서 알고 보니 하둡의 기본 기능만 쓴 게 아니었다, 뭐 이런 것들도 튀어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막혔던 부분들을 해소하는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이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데이터브릭스의 데이터를 쌓는 것만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 모바일 광고 플랫폼 S 플러스 뭐 여타의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갖다 쓰고 또 데이터맥스라는 DMP에서도 갖다 써야 되는데 이제 허리가 조금만 달라져도
상용 서비스인이 좀 쉽게 적용하기 곤란하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 컴플레인은 아니고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준비를 잔뜩 해놓을 테니 프로젝트 이후에 하자. 그래서 아주 어려운 과제는 뺐어요. 하지만 곧 이어서 했고요. 지금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상용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2달 안에 정말 가장 필요한 일만 했어요. 2달이란 이유는 가용한 예산 범위 안에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 빼는 재주는 없었어요. 정말 뭐 머리가 좋은 사람이 기획을 해서 이렇게 2달 만에 한 건 아니고, 일단 전문가들만 모였습니다. 데이터브릭스에서 데이터 다이나믹스라는 이제 파트너를 섭외를 해주시면서 당연히 이제 데이터브릭스를 잘하는 사람이 들어왔겠죠. 그리고 하드과 스파크를 또 잘하는 분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쓰던 온프레마이즈 하드웨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잘 이해하고 그걸 이제 데이터브릭스에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변환을 잘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기 중간에 듣고 있는데 저희 데이터 엔지니어 인력도 비즈니스를 잘 아는 상태, 그리고 이제 기존 시스템을 잘 아는 인력이 여기서 이제 주축으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 쳐낼 건 쳐내기 이런 것들이 좀 가급적 빠른 시간에 잘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주축으로 해서 이후에 오픈이의 운영 기간에 또 많은 부분들을 구축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기술 외적인 부분이에요. 정말 뭐 계약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처음으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보내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뭐 그룹의 보안 정책이라든가 여타의 것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자발적으로들 많이들 해소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3개월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 저희 모바일 광고 플랫폼, 저희 데이터를 받아가서 써야 되는 광고주에게 대시보드를 전달해주는 그쪽에서도 그새 이제 데이터브릭스의 시퀄 화면이라는 거 익숙해져서 뭐 거기 팀장님들까지 들어와서 조회를 해보고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자 분들도 이제 광고주에게 데이터를 받아서 광고주에게 다시 데이터를 주는 일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브릭스도 유명한 솔루션, 태블로도 유명한 솔루션이다 보니까 서로 잘 연계가 되죠.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현업에서 데이터브릭스의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광고주에게, 고객사에게 데이터를 보낼 정도까지 쓰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시보드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부서에도 분석가가 있어요. 소수지만 그분들이 이제 어디 요청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서버만 받아서 RDB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힘들죠. 백업도 잘 안 되고. 그런 부분도 데이터브릭스로 다 이관을 했어요. 이관하는 것 자체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근데 광고주 데이터 아닙니까 다. 권한 관리가 쉽다는 점이 특기할 만했던 거죠. 이렇게 파일을 통해서 광고를 올리든 뭐 기존에 이제 API를 써서 광고를 올리든 그 데이터를 권한 지정을 해주니 다른 부서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고객사의 보안을 지켜줄 수가 있었죠. 이런 점이 데이터브릭스의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원 아무래도 작업 환경이 또 달라진다는 점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몇 번 써보니 Git보다는 버전 관리가 더 용이하죠. 저희가 그동안은 주피터 노트북에서 Git 확장 기능을 통해서 버전 관리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분석가 입장에서 하기는 버거운 부분, 생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데이터브릭스의 노트북은 상대적으로 쉬웠어요. 그리고 스파크 연계 자체도 기본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설정이 없이도 생각보다는 접근이 용이했죠. 그리고 이제 욕심을 스스로 내다 보니 이제 모델 서빙 같은 부분도 도전을 하고 싶어 했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브릭스에도 오픈한 이후에 크게 이제 장애 같은 이슈는 없었고, 뭐 이걸 더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은 이제 조언을 많이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 화면은 이제 MS 팀즈의 메신지 화면입니다. 그래서 분석가들에게도 자기가 가공하던 파일을 데이터브릭스에 올리는 화면을 이제 컴플런스 위키에 놓고 그걸 이제 이렇게 해보라고 공유를 한 거예요. 이렇게 좋아요도 달리고
분석가들도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납득을 하게 되고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입 장벽이 낮다는 점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이 부분까지는 기대를 못했는데 많이들 해줬습니다. 그리고 전에 같았으면 온프레마이즈에 그 제약이 있었죠. 쪼개 쓰는 건 가능해도 한꺼번에 많이 자원을 집중해서 하드분 뭐 얀의 큐 설정 같은 거 그렇게 원활하게 바꿀 수는 없잖아요. 비즈니스 니즈에 맞는 타이밍,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타이밍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여타의 어플리케이션 그 사업 관리 뭐 이런 쪽에서도 알게 되니까 서서히 이제 개념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오프레마이즈 상황에서는 중간중간에 자기들이 알아서 백업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S3 올라가게 되잖아요. 글라시에도 저희는 쓰고 있고 자동으로 이제 글라시에로 변환하는 기능도 쓰고 있습니다. 구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조직 전체적으로 저희 팀만이 아니라 조직 전체적으로 클라우드에선 데이터브릭스를 통해서는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3개월 동안 좀 깨닫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걸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제 체질 개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직은 조금 멉니다.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기존에서 하던 쿼리 이런 형식이 아니라 클라우드 향으로 지금 더 바뀔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델타 라이브 테이블이나 여타의 기능도 쓰게 되겠죠. 그리고 뭐 스파크 자체의 이제 분산 처리 기능을 쓰고 있습니다만 뭐 텐서플로나 이런 쪽으로는 아직 못 써봤는데 이런 것도 이제 써보고 싶고 뭐 데이터 그 에메로스 기능도 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건 꼭 쓰고 싶어요. 나아가서 그래서 리포팅만이 아니라 좀 예측 기능을 좀 더 구현을 하고 그리고 현재 저희는 슬랙을 쓰고 있는데 현업은 MS 팀즈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CJ 쪽엔 기본적인 거라서 이런 쪽으로도 이제 알람이 갈 수 있게 하는 부분까지 구현하도록 이제 저희가 저희 역량도 키우고 좀 더 이거를 조직 내로 확장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까지 하고 좀 마무리를 할게요. 이분은 이제 윌리엄 에드워드 데밍이라고 이제 일본 쪽에서 메가더 장군의 부름을 받아 일본에 가서 일본의 제조 산업을 부흥시킨 양반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데밍상이라는 것까지도 있대요. 뭐 요즘 상황에 일본 얘기를 하니까 저도 좀 어색하긴 한데 그래서 이분이 남긴 얘기가 좋았습니다. 장기간의 관계가 더 나은 품질 그리고 더 낮은 비용을 이끌어낸다 라는 정도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이 관계라는 게 데이터브릭스와의 관계가 첫 번째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프레마이즈 하드분 버전업을 하기가 힘들죠. 정말 큰일인데 사스인 데이터브릭스를 쓰다 보니까 어이구 이런 기능이 또 생겼네. 그리고 이제 뭐 오전에도 여타의 로드맵들을 보셨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내가 큰 고생을 하지 않더라도 적용이 되어 나가죠. 서버리스 컴퓨팅 같은 거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신기능 같은 적용하는 뭐 그런 이제 관계, 데이터브릭스의 관계도 중요하고 저희가 이제 저희 조직 내 확산을 제가 좀 말씀드렸고 진입 장벽이 낮아서 좋았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팀 데이터 솔루션 담당만이 쓰는 플랫폼이 아니라 뭐 디지털 광고, 퍼포먼스 광고 할 거 없이 전사적으로 쓰이는 시스템으로 이제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 현업과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브릭스가 거기에 있어서는 참 유용하고 쓸모있는 인프라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까지, 추천까지 드리는 발표까지 하게 됐네요. 발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